양재원 원장님, 이런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질환들도 있나요? 네,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질환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아토피. 아토피 같은 경우는 어린애들한테서 많이 발생하는 그 난성 피부 질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건선. 우리가 은색 핀으로 덮여 있으면서 그 주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피부 질환이죠. 이것도 난치성 질환이고요. 그리고 흔히 알고 계시는 습진, 어떤 부종이라든지 진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각종 두드러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심부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나타나는 콜린성 두드러기, 그리고 햇빛이 이렇게 쬐게 되면은 그 부분이 가려워지는 햇빛 두드러기, 어떤 피부 자극에 의해서 손을 긁는 자극, 이런 자극에서 나타나는 피부 묘기증, 그리고 물만 닿아도 생기는 수성 두드러기, 요즘 같은 찬 날씨에 차가운 공기나 아니면 찬물 혹은 그 얼음 같은데 손이 이렇게 닿게 되면 나타나는 한냉성 두드러기, 그리고 벌레가 물렸을 때 그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구진상 두드러기, 여러 가지 각종 두드러기 등이 이런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 한의사 네 분의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상담 원하시는 분이나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시청자분 증상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은 69세 여성분이신데요. 이렇게 채머리증을 앓고 계십니다. 평상시 머리가 흔들리는 증상과 함께 신경내과에서 진단명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한방 치료받는 중이나 호전이 없다고 하시는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네. 저희가 받은 증상 말고 이 밖에 다른 증상도 있으신가요? 예, 다른 증상도 있기는 하죠. 그런데 또 저기 뭐 상담을 또 여러 사람이 하니까 제가 욕심만 낼 수가 없어갖고요. 네, 그러면은 양재원 네.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점 모두 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챗머리 때문에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네, 본인이 이 챗머리 떠는 거를 이렇게 처음에 의식을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주위에서 알려줬어요? 예, 저는 전혀 모르는데요. 네. 주위 사람이 네. 머리를 흔들으니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도 제가 느낌이 없으니까 네. 가볼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여러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좀 많이 흔든다고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학병원에 이제 특빈 교수님한테 신청해갖고 이제 제가 가서 진료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대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 이렇게 요렇게 해봐라, 요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셔갖고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특이한 점이 없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특이한 점이 없기 때문에 이 신경외과에서는 밝힐 수가 없고 네.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든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왔어요. 네, 어머니 그리고 혹시 그 예. 예전에 예. 어떤 정신적 충격이라든지 크게 스트레스 받은 적 있으신가요? 아, 그게 많아요. 아, 그게 많으시고요. 예. 혹시 어떤 예. 이렇게 큰 스트레스 이후로 이게 더 심해졌나요? 이게 얼마나 되셨죠? 이러신 지가? 그러니까 이제 그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한 네 종류 되는데요. 네. 엄청 심한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고마울 정도로. 네네. 그랬는데 아마 그런 문제 그 뒤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게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혹시 머리가 흔들 때 좌우로 흔드시나요? 아니면 상하로 이렇게 흔드세요? 글쎄 제가 그거를 잘 못 느껴서요. 아, 그런 건 잘 못 느끼시고 혹시 예. 뒷목도 뻣뻣하다든지 평소에 두통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 두통도 없고 뒷목도 뻣뻣하진 않아요. 아, 그리고 이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이렇게 알고 계세요? 한 3, 4년, 4, 5년? 한 2, 3년 그 정도 됐어요. 한 2, 3년 정도 됐고 예. 이마성 원장님께서 이렇게 추가 질문 좀 해주실 테니까 이마성 원장님 질문 받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런 정신적 네. 충격 때문에 이런 네. 이렇게 머리 이렇게 흔드는 증상, 요두증 혹은 이렇게 네. 풍두선, 두선증이라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정신적 충격을 이렇게 받게 되면 한약에서는 예. 풍열의 증상이 생깁니다.
이런 아. 우리 심장이 이렇게 두근거린다든지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이런 네. 열 증상이 생기면은 이 열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예. 우리 목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아, 목을 예. 이렇게 자극을 하게 돼서 이 예. 머리가 떨리는 증상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보다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렇게 많은 여자분들한테 이게 잘 생기게 되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목이 뒷목이 뻣뻣하다든지 이렇게 목이 좀 이렇게 어깨가 잘 뭉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런 네. 증세들이 잘 생깁니다. 근데 저는 목 뻣뻣하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아, 목 뻣뻣한 건 없으시고 예, 가슴 예. 두근거린다든지 혹시 잠을 못 주무신다든지 이런 증상 혹시 있으신가요? 예, 잠도 잘 자는 편이고요. 네네. 이제 가슴 두근거린 거는 이제 요 근래에 제가 네. 그 허리를 골절을 당했었어요. 네. 근데 그 후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이 몸이 그 전화가 진동으로 오는 느낌이 네네. 그것까지 또 오더라고요. 네네. 요즘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네. 이제 몸이 피곤할 적이만 그런 게 와요. 네. 편할 적엔 괜찮고요. 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피곤할 때 이런 증상이 더 많으시고 신경내과에서는 어떤 증상명 같은 것도 전혀 없으시고 파킨슨병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지 이런 예. 것도 전혀 없으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이런 게 그게 네, 말씀하십시오. 검사를 정확히 이렇게 뭐 초음파를 찍어본다든가 그런 검사는 안 해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미 거기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면은 예. 이건 한의학에서 예. 그 정신적 충격 때문에 오는 이런 떨림으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네. 풍열의 증상이기 때문에 풍열을 내리는 치료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치료. 대표적으로 약침이라든지 그리고 추나라든지 그리고 네. 한약 치료를 통해서 이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아, 그럼요,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은 이런 네. 이렇게 떨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신적 충격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네. 분들 그 풍열을 내리기 위해서 심열을 네. 이렇게 좀 내려줘야 되거든요. 가슴을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면서 그리고 네. 어머님이 이렇게 목 뒤가 이렇게 뻣뻣한 느낌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치료해 보면은 꼭 네. 상부 경추 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예. 그래서 경추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은 심장에서부터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의 압박을 받습니다. 압박을 네. 받고 근육이 이렇게 뭉치게 되면은 특히 목 뒤에 있는 그 흉쇄 유돌근이나 뒤에 승모근 같은 근육은 우리 목에 있는 신경을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뇌신경이 지배를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기 근육에 이렇게 뭉침이 생기면은 뇌 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떨림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부 경추를 교정해주는 추나요법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목 뒤쪽이 많이 근육이 이렇게 뻣뻣해지고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윤을 보충해주는 그 녹용약침 같은 거나 아니면 홍화약침으로 몸을 보충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수승화강이라 해서 심열을 내리고 그 안쪽에 이렇게 습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해서 몸의 순환을 잘 이렇게 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한의학적으로 풍열의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풍열을 내리기 위해서 청열해독이나 아니면 소관해올 시켜주는 뭐 조구등이라든지 석고라든지 이런 방풍이라든지 이런 약재를 써서 이런 열을 이렇게 내려주고 그리고 발산을 시켜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주면은 이런 질환들은 잘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근처 한의원에서 이렇게 잘 치료 받으시면 좋겠는데 한의원에서 치료가 받으셨는데 별로 호전이 없으셨어요? 한의원에서 이제 그 선생님이 치료할 수 있다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약도 먹고 침도 계속 맞고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저는 못 느끼니까 주위 사람들이 여기 먼저보다는 약간 차도가 있는 것 같다고는 하는데 제가 느낄 적에는 차도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은. 아,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네. 차이를 이렇게 잘 느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네. 병이 이렇게 발병했을 때도 어머님께서 네. 자기는 모르는데 다른 네. 사람이 이렇게 떨린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았던 거고 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조금 좋아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병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치료를 잘 해보시자고 그러면은 많이 네. 이렇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차도가 이렇게 정말 좀 없는 것 같다고 하면은 네. 그 선생님께 말씀하셔가지고 추나요법이라든지 아니면 네. 약침 치료라든지 이런 네. 것을 같이 이렇게 받아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양재원 원장님, 이렇게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네, 풍두선 같은 병은 심적인 원인이 크게 많이 작용을 합니다. 이런 풍두선은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그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안정시에는 그 증상이 사라지거나 혹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풍열의 병, 풍열이 생기게 되면은 심화항염이라고 해서 심열이 더 이렇게 뜨는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가슴이 더 두근거리게 되고 본인도 모르게 떨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여성들에게, 특히 또 예민한 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잘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 어떤 정신적 충격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재원 원장님, 이런 머리 흔들리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약재나 식품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도 한번 해볼까요? 네, 풍두선은 어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7년 동안 풍두선을 앓은 어떤 여자분이 3년 동안 하혈을 했고 어떤 처방을 쓰고 어떤 약재를 이렇게 먹고 어떤 좋은 음식을 다 먹어도 이렇게 치료가 안 되더라. 하지만 감기를 내리고 그리고 풍을 이렇게 날려주며 그리고 비를 보해주는 약재를 쓰니까 치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음식을 이렇게 먹어서 좋아지게 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치료가 이렇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이렇게 약재들은 시오라든지 방풍이라든지 조구등이라든지 석고라든지 아니면 서각이라든지 이런 청열 해독시키고 소관 해독시키는 이런 약재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풍두선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비위 기능이 약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어떤 당뇨라든지 혹은 이렇게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기저질환이 있다면 이를 먼저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위 기능을 보충하고 몸을 이렇게 보충하는 치료도 이렇게 꼭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런 구조를 꼭 바르게 하는 치료가 선행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